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 위생관리 역량강화에서 개인위생 및 작업위생 강의를 하게 된 한양여자대학교 박문경 교수입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컨설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컨설팅은 학교급식 전문가를 통해 위생관리 전반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단위 학교의 위생관리 역량 제고와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컨설팅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시도교육청별 1개 교식 총 17개의 교회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컨설턴트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건강증진센터 학교급식팀, 식품위생 및 단체급식 분야의 전문 교수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위생관리 컨설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조사된 학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료 검수 및 보관 부분에서 납품 박스 정리가 되지 않아 전처리 식재료 접촉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납품 박스 정리와 관리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납품업자 위생복 미착용으로 위생복 착용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되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식재료 납품실이 잔반 보관실과 같이 사용되고 있어서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는 관계로 납품 통로와 잔반 보관 공간의 구분 사용이 권장되었습니다. 또한 식재료 검수 관리에서 식재료 검수 시 식재료의 품질, 수량 확인, 온도 체크가 미흡한 경우가 발생하여 냉장 및 냉동 제품의 온도 확인을 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또한 식재료 검수하는 경우에 문을 개방하고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외부의 오염물질 노출의 위험이 있는 관계로 문을 닫고 진행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검수 시 위생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검수가 다 이루어진 박스를 상온에 그대로 방치하여 식품 품질 저하 및 변질의 우려가 있는 관계로 검수 즉시 박스를 폐기하고 냉장 보관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장 방문한 학교에서 검수실 내에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는 식재료의 이물질 혼입이 우려되는 관계로 세탁기 이동 설치가 권고되었습니다. 냉장고 내에 식재료를 보관하는 경우에 워크인 냉장고에서 포장지 라벨을 찢어서 그대로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발견되었으며 또한 가운데 있는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냉장고 안에 표시 라벨이 없는 양념류가 보관되는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식재료를 보관하시는 경우에는 라벨 부착 관리가 권고되었고 이때엔 양념류 용기 보관에 식품명, 입고일, 유통기한 기록 보관을 권고하였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냉장고 외부에 포장 제거 전으로 표시를 하여 박스를 제거하지 않은 식재료가 보관된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냉장고 내에 식재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박스를 모두 폐기하고 보관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또한 전처리실의 냉장고에 일반 포장 제품과 소독된 식재료가 함께 보관되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소독된 식재료는 조리실 냉장고로 이동하도록 권고 조치되었습니다. 냉동고 내에 식품 보관 시에 과다하게 보관하는 경우에는 적정 온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보관 용량은 공기 순환을 위해서 70% 이하를 유지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리고 조리가 다 된 식품을 재활용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조리된 식품은 살균된 스테인리스 바트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보관실 내에서 사진에 보여지시는 것처럼 박스나 끈이 미제거된 채로 보관되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또한 박스 안에 비닐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서 해충의 유입이 우려되기에 검수 시 이런 박스와 끈은 모두 제거하고 보관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보관실 내에 식용유를 보관하는 경우에 실제로 사용 전의 식용유와 폐 식용유를 같이 보관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는데 이럴 경우 혼용 사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 식용유에는 별도로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식재료 보관실에 보여지는 라벨과 다른 식재료가 보관되거나 혹은 식재료 보관으로 라벨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위에 공산품이 혹은 또 사용하다 남은 그런 물품들이 보관되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식재료 위치, 라벨을 변경하거나 혹은 식재료 자체에
보관 장소를 이동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식재료를 창고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바닥과 벽으로부터 이격 보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어 식품을 벽과 바닥으로부터 이격 보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식재료 소모품 창고 내에 신발 소독고가 비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서 개방된 채로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재료 보관 창고 내에 신발 소독고 위치를 변경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쌀을 포장한 채로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이식이 하루 2식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관하는 식재료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따라서 윗부분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서 보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실 내의 보관실에 보관되는 물품 중에 예를 들어서 냅킨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학생들의 입을 닦는 데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따라서 바닥과 벽으로부터 이 역시 이격 보관하는 것을 권고하였고 이런 창고의 청소는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처리 작업 시 생야책 소독액이 현장 측정 시에 200ppm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100에서 130ppm에 5분간 침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독액 제조기의 수리 및 주기적인 농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전처리 바구니를 구분 사용하고 기준을 미준수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바구니뿐만 아니라 앞치마와 고무장갑 구분 사용 시 부착된 내용과 실제 사용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처리 시에 사용되는 기구나 또는 복장과 관련해서 부착 기준이 실제 복장과 다른 경우에 통일을 해야 하고 실제 기준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처리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서 세척실에서 전처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식재료 전처리는 전처리실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도마와 칼 소독고를 수시로 세척 없이 침지한 후에 바로 재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용 후에는 세척 및 소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조리 전에 사용하는 용기를 구분 사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조리 전의 용기는 육류, 어패류, 채소류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조리 작업 시에 앞치마와 고무장갑이 조리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용한 앞치마와 고무장갑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리 시 식재료가 포장한 상태로 뜨거운 물에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해당 포장재가 뜨거운 물에서 장시간 방치 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리 작업의 작업 변경이 필요합니다. 조리 후 식재료를 조리 전 칼 도마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독이 된 식재료는 조리용 칼과 도마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전처리한 식재료 위에 용기를 올려서 바로 다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식품 위에 용기나 소쿠리 등의 바닥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처리된 식재료는 뚜껑 없이 상온에 방치되어 변질 혹은 이물질의 유입에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덮개를 사용하고 냉장 보관이 필요합니다.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조리 작업 시에 전처리 시 복장을 그대로 착용을 하고 조리하시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 작업용 앞치마를 착용해야 합니다. 앞에 사진에 있는 것과 유사한 사례입니다. 동일한 작업의 조리원이 앞치마 장갑의 구분 사용이 서로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의 앞치마와 고무장갑이 색이 다른 거가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앞치마 장갑의 구분 사용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사진의 경우에는 앞치마를 겹쳐서 착용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리종사원의 앞치마 사용 기준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오븐 조리 전에 용량이 부족해서 육류를 상온에 장시간 방치한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대용량 오븐 구비 전까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시에 밀폐해서 냉장 보관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염도 측정기와 탐침 온도계를 사용하기 전과 후에 위생관리가 미흡하게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密폐 용기에 보관하는 등 위생 보관 방법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심 온도를 한 번만 측정을 하고 또한 이것도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조리하는 분량마다 3회 이상 측정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조리 완료 식품을 덮개 없이 상온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모든 재료가 섞인 볶음밥이 실온에 방치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리 후 식품 보관 시에는 뚜껑을 닫고 온도 관리를 해야 하며 조리 완료 시점부터 배식 완료 시점까지 2시간 이내에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조리가 완료된 메뉴를 세척실 내에 소독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온고도 아니고 소독고 내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열장 온도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온고 내에 구비해서 온도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조리장 내에서 사용하는 양념류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양념류는 별도 용기에 보관 및 라벨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리실에서 사용한 양념류를 그대로 포장채로 또 식품 보관 창고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따라서 별도 용기에 반드시 보관을 해야 합니다. 냉장 식품을 해동 시에 그대로 뚜껑을 덮어서 상온에 해동하고 있었습니다. 해동하는 방법은 냉장 해동, 유수 해동, 전자레인지 해동의 3가지 방법으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학교에서 발견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조리 작업이 다 끝나지 않은 작업 중에 조리장 청소가 실시되는 경우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따라서 조리 작업 중에 옆에서 청소를 실시하지 않도록 권고되었습니다. 배식하는 과정 중에 조리장 내에서 장화를 그대로 착용한 후 배식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일부 배식원들의 배식 복장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따라서 신발 교체 착용 및 배식 복장 기준 준수가 권고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컨설팅 방문을 한 그날에 호두과자가 배식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위생장갑을 그대로 일회용 위생장갑으로 사용해서 배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장갑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식 도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라텍스 장갑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배식 시 국통을 불안정한 이동형 거치대를 사용하고 뚜껑 사용도 제대로 된 원래의 뚜껑이 아닌 그냥 덮개식으로 사용한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정형 배식대 사용과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 구비가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퇴식하는 그 공간에 보이시는 것처럼 박스가 천장까지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아래쪽에는 흡습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생물 등의 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박스를 별도의 보관 장소에 이동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배식하는 장소의 천장에서 이렇게 전선이 내려와서 이 전선에 맞추어서 배식대를 배식할 때마다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배식대의 전선관리 및 안전관리 방안이 권고되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많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사례인데요. 코로나 등의 사례로 인해서 배식 혹은 방역 도우미 등의 외부인 출입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이때 이미 다 소독이 이루어진 식당 내에서 방역 도우미 혹은 배식 도우미 분들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장면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외부인의 출입과 또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이 소독이 된 식탁 위에서 그대로 늘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인 출입에 따른 위생과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척 소독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칼 소독조가 구비되어 있었으나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손잡이 소독이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손잡이까지 소독 가능한 소독조를 비치해서 소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운데 보이는 사진처럼 소독고의 용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모두 겹쳐 있는 것들을 사진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독고를 추가 구입하고 적절한 기구 소독이 되도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소독조 내에 충분한 침지가 이루어지지 않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나 앞치마 등의 소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소독 침지 관리 및 부족한 용량을 확보하도록 권고 조치되었습니다. 환경위생관리에서 페달식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물받이용 통을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페달식 쓰레기통 사용을 지도하였습니다. 검수실과 조리실 등의 바닥에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 및 음식물 처리기는 즉시 폐기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청소도구 장소가 별도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척실 내에 사용하지 않는 도구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청결과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조리실 개인위생관리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위생모 착용이 귀가 나오거나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하는 등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위생모의 크기가 맞지 않거나 혹은 착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모의 크기 확인 및 정확한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치마 소독고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세척, 소독에 대한 교육과 또 소독고 구비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손 세정제의 높이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손 세정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잘 구비되어서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손 세정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개선 방안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첫 번째, 식재료 검수, 전처리 및 저장 관리 부분입니다. 식재료 납품업자의 방역과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식재료는 포장 박스를 제거한 후에 전용 용기에 담아 라벨링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전까지 냉장 보관하고 냉동식품은 올바른 해동 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식품 보관실 라벨 관리 및 이격 등의 기준 준수가 필요하고 세제와 소독제는 표식을 부착하여 식품과 구분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리 중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공정별 앞치마와 장갑을 사용하고 용도에 맞는 칼과 도마의 구분 사용이 필요합니다. 전처리 식재료는 덮개를 사용하고 이물질 혼입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생야채 및 칼, 도마 소독 시 소독액이 완전히 침지되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조리 후 시간 관리를 위해서 조리 작업 관리가 필요하고 조리가 완료된 음식 관리 그리고 보온고와 배식대 온도 및 덮개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조리 과정 중 조리실 청소 작업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리 및 배식 담당자 그리고 개인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위생적인 배식 복장 착용과 배식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위생모는 머리카락과 귀가 나오지 않도록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배식 담당자는 위생적인 복장 관리를 하고 조리하시는 선생님과 배식 담당자 그리고 손 세정 등 관련 기구와 소모품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식 도우미 등 외부인의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배식 시 가림막 그리고 식당 테이블 등의 소독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항상 학교급식을 위해 애써주시는 학교급식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